이제 총선 5개월 남기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혁신에 변화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현 시점 제일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한 사람, 사진도 나오고 있네요. 이제는 기정사실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이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에서 좀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부인 진은정 씨가 공개 행보를 했고, 금요일에는 한 장관 본인이 대구에 가서 뭐 시민들이랑 셀카도 찍고 굉장히 막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법무부 장관 후임자 누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쯤 되면은 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자, 오늘 본인 발언도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총선 출마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구글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뭐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한 장관 예전에는 분명히 장관 업무에 충실해야죠라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전 뭐 얘기를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중요한 일은 법무부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전에 법무부 일이라고 지칭했던 것을 중요한 일이라는 단어로 바꿨다라는 거는 뭐 다른 가능성도 열어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뭐 부인의 행보도 그렇고 본인의 대구 행보를 이제 간 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다 하기엔 좀 부족한 거지.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이제 검찰청마다 지도 방문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뭐 예전에 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구에 방문했을 때 그게 이제 데자뷰가 돼서 아마 조금 더 이슈가 된 것 같은데 그건 일상적인 그 상황이고 부인이 또 봉사활 활동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점점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고 또 그래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정치에 빨리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지역구에서는 그냥 인지도만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구의 주민들과 접촉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 위원장이 뭐 오면은 환영입니다, 웰컴입니다 하셨고, 그럼 당에서 좀 물밑 접촉 같은 것도 있나요? 글쎄 뭐 제가 아는 한은 뭐 당에서 물밑 접촉을 한다 이런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굳이 뭐 그렇게 물밑 그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단 결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자 이게 법무부 장관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두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뭐 요청을 하든 뭐 본인 스스로 결단하든 이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 등판하면 민주당에 좀 위협적입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현재용으로 보입니다. 대구로 간 이유는 대통령도 가셨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로 지난번에 갔었고 소위 보수의 심장 대구를 뭐 한동훈 장관 표현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깊이 존경한다. 그리고 오늘 강남구에서 인구 포럼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 화면에 보신 그 장면의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내일은 대전을 간답니다. 대구 찍고 강남 찍고 대전을 간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정치 행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도 결심을 한 것 같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이제 소용돌이 같은 게 그만큼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젊은 리더로서 이준석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치적 구심점 뭐 이런 걸 형성하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 친윤 대 반윤 구도가 되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하고 티격태격하면서 한동훈, 이준석 이런 구도가 이준석 대표가 심지어 당에 잔류를 하게 될 경우는 이 원투펀치가 될 수도 있고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가 가려지고 사실은 한동훈, 이준석, 네. 임요한 이런 분들로 간판이 변화하는 만약에 흐름을 보인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신경 쓰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은 네. 깊이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배 의원님과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예.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막는 또는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지층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의 강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강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하는데 지지층이 똑같아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나왔을 때 자기가 창당해봤다 끌고 갈 지지층이 없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그 색깔 다른 두 색깔이 경쟁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보수의 확장.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활력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예.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걱정스럽고 저도 민주당원이면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 정치라는 거는 늘 희망, 네. 미래, 역동성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국민들께 지지를 받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저는 움직임이 저희들도 굉장히 예의주시 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지 않고 우리 당에 남는다라면 예. 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데 탈당을 하는데 그게 막을 수 있는 그 역할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한다라면은 우리 당에는 이제 그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탈당을 하지 않고 신당 창당하지 않고 우리 당내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원합니다. 예.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헤어질 결심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전 명분을 대표, 예. 차곡차곡 지금 쌓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안타깝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여당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도 약간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로 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비명계에서 원칙과 상식 모임도 만들었는데 저는 이 모임 4인방보다 그 이상민 의원님 행보가 조금 더 주목이 되거든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4인방과는 좀 달리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좀 트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자, 일단 이상민 의원의 발언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떠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겠죠. 예, 나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정례미도 떨어졌고 예. 아주 진절이 나고 예. 뭐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그렇고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제가 국민의힘 속속들이 내용은 다 모르고 그러나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예.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죠. 이 꿈을 펼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상민 의원님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 하셨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죠. 예. 그리고 우리 당의 5선 의원이신데 네. 좀 더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다만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개인이지 세력은 아닙니다. 예. 원칙과 상식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룹화되어 있는 네. 그리고 방향성과 어떤 정치 노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그래서 네. 이상민 의원님의 어떤 거취 문제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칙과 상식의 문제 이제 제기 내용들이 보면 그 정당 내에서의 민주주의 예.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 내에서도 큰 틀의 통합적 노선을 걸어야 우리가 집권당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특정 세력을 배제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주장들을 네.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원칙과 상식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이후에 네. 우리 당내에서 이 소위 주류죠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섞어내느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좀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죠. 뭐 당내에서 일각에서는 결국은 비명계도 결국은 내부 권력 투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좀 비판적인 해석도 있긴 하던데. 뭐 누구든지 바둑 둘 때도 아생 연후에 살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나서 다른 걸 한다는 뜻인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정치인이 생존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역시 또 정치가 국민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만 생각한다는 거는 그런 정치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서라도 네. 저는 다름이 존중받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민주주의가 저는 우리 민주당의 그동안의 자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죠. 알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그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오면 어떻게 받으십니까? 내일 혁신이랑 또 같이 뭐 강연도 하고 한다는데. 예. 한마디로 하자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는 없다. 것이죠. 예. 그런데 저도 조금 이상민 의원님 아까 그 하신 말씀은 조금 성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일단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룹이 이제 같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당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목소리도 같이 내왔지 않습니까? 그럼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충분한 노력을 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떤 독자적인 행동 또는 뭐 이런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본인께서는 오랫동안 이미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개딸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반응 이런 거 하니까 진짜 정내미가 떨어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라는 것이 정내미 떨어진다고 금방 떠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거기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 생각이 다르다. 그랬을 때 우리 당으로 왔을 때 뭐 마다할 이유 없는 것이고 예. 저는 또 그 방식에 있어서도 뭐 이상민 의원이 우리 당으로 온다고 해서 마치 적에서 우리를 오니까 뭘 이렇게 야합하듯이 뭘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오히려 그건 의미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 원칙과 상식과 같이 목소리를 좀 내다가 그때 조금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결정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